안녕하세요. 저는 동구라고 합니다. 부산 동구에서 태어나 동구라고 지어주셨어요. 저는 동구의 명물인 섬유, 실, 기단, 단추, 한복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원래 동구는 섬유 패션 산업의 큰 중심지였대요. 무려 국내 수출액의 3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마을이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활기찼던 동구는 대형 상권에 밀려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복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는 감소했고 상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잠깐, 여러분,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시재생이란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발라 치료하듯 마을을 치료하고 발전을 위해 힘쓰는 활동을 말해요. 동구 마을처럼 활기를 잃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싱거리에는 미싱기들로 가득 찬 가게들이 골목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 예전보다 한적해진 거리,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오래된 간판들, 그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구의 또 다른 골목인 한복거리. 저희는 동구의 한복거리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 중인 송이 한복연구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잠도 못 자고 못 자는 게 일수고 동생 결혼식 하는데도 못 갈 정도로 많이 바빴어요. 그 당시는 이 점포가 잘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밖에 서서도 기다리고 뭐 안에서 뭐 촘촘히 앉아서 이렇게 치수를 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차츰 옷 수요가 이제 우리 한복은 불편하고 많이 안 입어진다고 전통성이 있는 그 어떤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그 우리가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학습관이라든지 체험관 제대로 갖춰져서 관심을 가져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전통 의복인 한복을 이어나가기 위해 한복 공부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 중인 침상장님. 모두가 한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져 동구의 한복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마을의 상인뿐만 아니라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학생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도시재생에 대해 배우고 동구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더 나은 동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자성대 일대를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성대 일대가 한복거리나 미싱거리로 되게 유명한데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관광단지로 체험 공간을 늘리도록, 그래서 젊은이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리게 조성을 할 거고요. 동구가 젊은이들의 유입으로 활기차고 다채로운 색채를 지닌 동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산에 살지만 동구에 어떤 동이 있는지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동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잘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야 화이팅! 동구야 화이팅! 우리 동구 화이팅! 대형 상권에 밀려 예전과는 다른 동구의 거리. 그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 끊임없이 돌아가는 동구 마을의 미싱기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노력하며 우리 함께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갑시다. 과연 내일의 동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인 군안마을. 구포 군안마을은 예전 공동묘지가 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들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군암마을은 과거 논밭이었던 장소에 구포역이 생기고 초등학교 개교 및 마을 주변의 아파트 조성으로 인해 군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성장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1996년 구포대교 개통 이후 군암 재래시장이 남북으로 분할되어 상권이 점차 약화되고 노령 인구의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중화에 따른 빈곤과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남북으로 나뉘어진 재래시장은 과거의 활발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마을 주민들만이 간간히 발걸음을 할 뿐이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런 군암 재래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구포대교 및 자그마한 골다리일 뿐이다. 다른 생김 저기 도착할 때부터 저쪽 있잖아. 이 신라 고남시장인데 원래 그럼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한 동네? 한 동네. 아 지금도 한 동네입니까? 한 동네 되기지 뭐. 저거밖에 저거밖에. 하지만 이러한 군암 마을에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 조그마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군암 구포동에 위치한 비전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꾸준한 주민회의를 통해 재능 기부, 마을 신문 제작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했으면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비전교회의 엄원섭 목사님은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위해 교회를 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해나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인적 자원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또 그 프로그램에 또 필요한 혹시 무슨 어떤 그 장소적인 또 재정적인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크게 좀 후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천년세대 만들기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제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활동 중인 마을 주민 대표 손민정님을 만날 수 있었다. 젊은 세대부터 연세 드신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만나고 그 세대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화들을 제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속에서 저의 또 만족감이 또 커지더라고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게 조금 많이 커가는 것 같아요. 네네. 비전교회에서는 세제 만들기뿐만 아니라 달카페 등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좋은 영화를 같이 감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은 글씨인데 이제 어딘가에 이제 딱 같이 교환했을 때 물속에 가면 제 글씨가 꺼질 거고 이제 여러분과 같은 깨 있는 사람들과 계속 만남이 이루다 보면 그 칡불 속에 제 글씨가 같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하고 저와 같이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은 마을 주민들을 연결하고 서로 친밀감 있게 소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활기차게 변해가는 군암 마을의 모습이 기대된다. 여러분 혹시 도시재생을 아시나요? 도시재생이란
낙후된 지역들 중 마을 단위의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주도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간적, 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주민공동체 스스로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덕포시장. 좁은 시장 골목길 사이에 위치한 한내마을. 귀엽고 아기자기한 벽화들과 작은 마을이지만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많은 안내판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는 한내마을은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마을이다. 물론 지금의 한내마을이 되기까지 주민분들의 수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다. 이제 한내마을은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마을 스스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 한내마을만의 전통 혼례를 주최하여 여러 활동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전통 혼례를 준비하기 위해 한복을 직접 입어보며 예식의 순서와 절차를 배우는 주민 각자의 역량 강화 활동부터 혼례를 더 흥겹게 북돋아줄 수 있는 문요 공연도 준비된다. 그 외에도 전통 요소, 토탈 수공예, 생활 인테리어 등 답례품 제작을 위한 수업까지 진행된다. 청주를 가져가야죠. 근데 그 청주를 여기다 넣으면 도시가 제 성격도 많이 이렇게 활발해졌고 솔직히 또 적극적이고 옛날에 그냥 진짜 소극적이었고 이렇게 제대로 말도 잘 못했어 솔직히. 근데 여기 와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보람도 있고 또 더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배우는 게 더 재밌어요. 하나하나 더 배운다는 걸 제가 더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 자체도 좋고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마을도 전부 다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그런 거 좀 더 배워가지고 더 나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주민분들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 가는 한내마을. 마을의 자생이 곧 주민 개인의 또 다른 자생을 만들어간다. 쉽지 않은 도전을 이루어 나가시며 마을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한내마을의 조은동 사무국장님을 만나보았다. 우리 한내마을은 자생 2년차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자생하고 있는 한내마을이에요. 근데 이 자생을 커피라는 이런 한 분야만 가지고 자생하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과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아이템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혼례 문화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이 부분들을 한 건데 저희가 다문화 전통 혼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더 좋은 이런 주민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준비해왔던 모든 활동들이 빛을 보는 그리고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혼례식 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입장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박수로 좀 많이 쳐주십시오.
마을 사람들, 봉사자분들, 국적, 성별, 인종,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부부의 앞날을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날. 앞으로 이 아름다운 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한내마을. 새로운 날개를 펼치며 훨훨 날 한내마을을 응원한다. 결혼식을 마치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한내마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이경락입니다. 이번 사연은 부산 동래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동래구 마을 공동체 수민동락입니다. 동래구에 있는 동래시장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과 싱싱한 채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애호박과 가지를 파는 정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할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동래시장의 희망통닭 아래 지하 1층에는 희망정류소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수민농락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답니다. 동래 FM 월수는 부산 최초의 마을 방송국입니다. 우리는 동래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며 라디오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부터 라디오 기초교육과 녹음까지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동래 주민과 소통하는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 우리만의 동래구 비밀 맛집과 공간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녹음한 저희의 이야기는 팟빵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라디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동래 주민이라는 고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끼곤 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동래 주민은 저희의 이런 설렘을 알아줄까요? 우리들은 SNS도 배우고 있어요. SNS 까막눈인 저희들이지만 동래 주민들에게 직접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활용도 해보고 메모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머리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동래 마을 홍보기자단으로서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 수민농락처럼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마을 공동체와 만나기도 합니다. 기타를 치면 다 같이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고 노래도 부른답니다. 이번에는 수민동락 DJ가 음악다방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그중에서도 일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노래라고 봅니다. 자, 그럼 김정구님의 일어나 김각수의 노래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에 맞춰 손뼉을 치고 흥얼거리고 웃으며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리듬 타는 우리 입가에 미소가 보이나요? 희망정류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동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요. 희망정류소에 잠시 들려서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라디오를 만들어 나가요. 동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라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민동락에 대한 정겨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추억 음악다방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라디오를 꾸며간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민동락 희망정류소는
정말 오래오래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동네 FM 얼스 라디오 방송의 DJ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좋아하죠. 또 이런 이것도 자치단체 이제 봉사활동이니까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정말 이게 힐링되는 그런 활동이다 이래 보고 가족도 좋아합니다. 좋죠. 이런 거는 지금 동래구에 요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문화공간 예술에 관심이 많이 가져가지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각 구마다 각 동네마다 많이 열거했으면 더 참여할 기회가 많고 이런 것을 몰라서 지금 참여 못하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죠. 헐. 오늘 좀 왜 이러겠노. 미겠다. 또 삐야. 네, 저는 청년가치협동조합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가치협동조합은 반송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이고 마을 안에서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마을 주민들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찾아서 하고 있고 청년들이 직접 마을에 나서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청소년과 주민들이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이제 반반 미디어라는 활동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이고요. 마을 주민들의 사소한 일상이나 그런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쓰기도 하고 마을의 문제점이나 또는 고민되는 부분들을 또 고발하는 형태로 쓰기도 하는 그런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부 적게 뽑긴 했는데 다 돌아가요? 그냥 아파트별로 몇 부씩 해가지고 칸칸 이제 모든 칸 다 넣는 게 아니고 약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만든 마을신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만든 마을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청년들이 만든 마을신문이 새로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아침에 가셨으면 보셨겠네요. 등굣길 위험하지 않던가요? 완전 차랑 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도가 없습니다. 이쪽 학교, 동부산대학교 그게까지만 인도가 있고 그 위로는 아예 인도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엉겨가지고 네. 되게 차 사이로도 지나다니고. 지난번에 신문 나눠줄 때 보니까 거기 반송여중학교 앞에 그 통학로가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신문을 나눠주는데 애들이 차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 뭐 차들 자체도 못 움직이기도 하고 길이 좁아서. 그래서 2020년 되면은 이제 그 반송에 있는 모든 여학생들이 다 반송여중으로 등하교를 할 텐데 거기가 이제 좀 개선이 돼야 학생들이 안 다치고 이제 등하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알리는 기사를 좀 쓰고 싶어. 근데 마을 주민들
일단 저희 학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인도는 동부산 대학교부터 저 밑까지 연결이 돼 있고 저희 학교까지는 인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 2대가 다니기도 벅찬 길을 학생들이 그 사이로 등하교를 하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등하교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 저희 학교 3년 동안 2-3번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자잘하지만 그 충돌 사고로 인해서 저희 학교 등하교길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송에 사는 청년인데요. 요번에 저 반송여중 앞에 잠시 나갔었는데 거기 길거리가 너무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나이스. 이런 걸 하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볼 때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요즘 사회가 되게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회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삶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지역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회에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게 되게 만족스럽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감을 많이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제 친구들이 저에게 뭐 연봉 얘기를 하면 솔직히 부럽긴 한데 오히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죠. 영준이 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리고 그게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많은 젊은 청년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젊을 때 많이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 중에 그 선택지 중에 하나 반송이라는 것도 있으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안녕, 오늘은 스승의 날이래.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썼어. 재밌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천천히 써내려갈게. 지금쯤이면 방학이 다 끝났겠네? 방학 때 하던 활동도 참 재밌었는데 나는 산아래 마을 활동 중에서 텃밭 가꾸기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어.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니까 요리 재료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흙안에서 꼬물꼬물 재료들이 자라는 걸 내 눈으로 봐서 친구들한테 얘기도 해줬어. 다른 친구들은 채소를 직접 해서 먹지 않으니까 나를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 가덕도에 있는 큰 밭도 더 자주 가면 좋겠어. 상가 마을로 놀러 갈 때도 매일 뭔가를 만지고 와서 좋아. 산으로 나들이를 갈 때는 나무들도 보고 애벌레도 잡아서 키우고 그때 잡아온 애벌레들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잘 크고 있어서 너무 뿌듯해. 그렇다고 안에서 노는 게 재미없다는 건 아니야.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많지만 나는 같이 있는 친구들이 참 좋아. 같이 리코더를 불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나. 축제 때는 우리보다 선생님들이 더 신나 보여. 우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선생님들은 마을 사람들과 모여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해. 그게 선생님들을 되게 신나게 하는 것 같아. 많은 놀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까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었다니. 1년에 한 번 가는 아빠 캠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마을 학교 친구들과 아빠들만 오는 캠프여서 엄마도 선생님도 없었지만 아빠랑 둘이 놀러 가는 게 오랜만이라 두근두근했어. 청도에 놀러 가면 아빠는 슈퍼맨이 돼. 텐트도 뚝딱 만들고 물고기도 잡아주고 야구도 가르쳐줘. 우리가 잠들 때까지도 아빠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있어 보여. 아마도 마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수업 듣는 모습이 되게 신기해. 나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게 진짜 재미없는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니 새로웠어. 주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던데 우리 마을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다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처럼 멋있어 보여. 그런데 우리 마을 곳곳에 있던 추억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고 있는 거 알아? 친구가 살던 집이 부서지고 강아지가 살던 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상해. 선생님들이 매일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겠지? 누가 그 집을 뺏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비어있는 집에는 고양이랑 강아지가 산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아파트 놀이터도 재밌지만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속상해. 술래잡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집들이 남아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도 도와줄 거지? 나도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감주공 1단지에 살고 있는 심상구라고 합니다. 그 공동주택 사업의 그 대표로 있습니다. 이 지역이 뭐였었냐면은 화장막, 그러니까 화장터가 있던 자리입니다. 화장터가 있던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고 그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이 주공 아파트도 역시 이제 거기 같이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 그거를 연결을 잘 시키는 손가락 겹치면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 같은 네, 그렇죠. 오케이. 현재 지금 적을 두고 있는 인원이 9명. 그리고 11명까지도 확장이 되고 그 두분도 구별을 하시니까. 소통이 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팀원들 간에는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영역을 좀 넓히고 싶은데 아직은 역부족인지 일단은 팀원들 결속력 강화에 1차 목표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이제 마을 행사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나갈 정도는 되고 뭐그 단오제 행사라든지 우리 10월달에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백양 가을 음악회 거기에서 단독으로 뭐 우리는 콘서트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그냥 공연이겠지만
풀어주기는 어떤데 만물이 성천하고 기온이 가장 으뜸인 단오날 이곳 올해 처음이었고요. 이 마을에서는 16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단감중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분들이 일로서가 아니고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는 게 16년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기 그 단감주공 1단지에 2015년 11월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니까 이웃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생 시작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재밌게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반응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벼룩시장 하면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웃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만큼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도시생 사업은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혹은 뭐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제가 힘이 닿는 한까지. 언제까지 할지는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죠. 힘이 닿는 한 평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을에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도 이웃 사람들이 같이 또 해줬으면 그런 것까지 된다면 알라 역시 때는 볼 것도 먹을 것도 많은 무더운 여름날, 이 더운 여름날이 더욱더 더울 만큼 열정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 만덕고등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언가에 열중을 하고 있네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이제 그거 1학기 동안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 근데 동아리 활동했지만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동아리라고 하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지? 근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제 다 활동 우선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목적이 비슷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협동조합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덕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교육을 받으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을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덕 나눔장터를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뭘 할 거냐고 지금 창업분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고용품 한다고 했잖아. 중고용품 서로 나눠 쓰는 거 그거는 창업분과에서 할 거고 그럼 우리 홍보분과에서 뭘 할 거냐면 나도 사장님이라는 코너를 운영할 거야.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사업을 계획하고 그걸 판매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멋진 사업을 할 거거든. 만덕고등학교를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직접 보고 느끼며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목공예와 비주공예, 그리고 제과제빵 수업을 통해 만덕사랑 나눔장터를 주최합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학생들이 협동을 통해 이뤄낸 작품입니다. 지금 보이는 물품들은 학생들이 나눔장터에서 판매할 물건들입니다. 완독구 나눔장터는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답니다. 나눔장터 개시 하루 전 마지막 회의를 하는 협동조합 학생들. 이도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눔장터 행사 당일을 맞이한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나눔장터를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원들이 보이네요. 그렇게 다같이 하나하나 힘을 합쳐 많은 작품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나눔장터, 사람들로 북적이며 다양한 상품들과 체험으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나눔장터에서 나온 수익들은 협동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회의 기부와 지역발전, 학교 운영비에 쓰이게 됩니다. 협동조합원들의 활동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2학기에도 계속되는데요. 2학기 때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나아가 더욱더 큰 나눔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눔장터의 모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과 학교와도 더 가깝게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게 수익이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기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애들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최초 학교협동조합이 우리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교사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점에 같이 시식회를 통해서 상품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고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인해서 다른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처럼 이토록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는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화합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학생들이 협동조합에서 배운 협동과 경제적 요소들이 그들을 큰 나무로 만들어 열매를 맺고 다시 사회에 베풀 것을 기대합니다.